나는 친부가 어머니의 과거를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지워버리려는 순간을 보았다. 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댓글로 말해줘.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제주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숲속에서 바람이 길게 흐른다. 울창한 곰솔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결이 서로 부딪히며 낮게 읊조리는 순간 나무를 가르는 조용한 칼날 소리가 어둠을 깨운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듯 잊힌 시간 속으로 천천히 관객을 끌어당긴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한 젊은 남자가 작은 나무 조각을 정성스레 깎고 있다. 윤세한. 그가 손끝에 힘을 주자 나뭇결이 얇게 떨어지며 종잇장처럼 날아오른다. 그의 눈빛에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 같은 것이 새우며 있다.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아는 눈빛, 그리고 나무 조각 속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나무 조각, 마치 한 쌍의 날개처럼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있다. 세아는 둘 중 하나를 손에 들고 깊은 숨을 들이켠 뒤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아리나, 이건 우리가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한 증표야. 바로 그 순간 장면은 제주시 동문시장의 따스한 오후로 전환된다. 찬 공기와 대비되는 따끈한 차 향기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배가린 작은 찻집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네는 20살의 그녀. 손끝은 다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세한이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멈추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녀였다. 사람들은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풋풋하네 라고 농담했지만 두 사람은 그저 부끄러워 서로를 바라보고 웃을 뿐이었다.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아리는 화로 위에서 차를 드며 손에 작은 상자를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세한에게 전하려는 중요한 소식이 담겨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세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꼭 만나고 싶어. 아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말할 준비가 됐다. 자신들의 사랑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날 밤 세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산을 타던 한 등반객의 신고 전화가 제주시 경찰에 접수된다. 누가 산 중턱에서 떨어졌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화면은 갑작스러운 낙하, 부서지는 가지 소리, 그리고 고요함으로 이어진다. 세한이 산행 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제주 전역에 퍼졌고 아린이 뛰어가 병원 문을 밀어젖힌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침대 위에 세한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누구보다 냉정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윤국호. 세한의 아버지이자 제주 정치계를 뒤흔드는 인물. 그는 아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말한다. 네가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싫어요. 저는 세한 씨를.
네가 남아있는 순간 내 아들의 미래는 끝이다. 국호의 목소리는 한치의 틈도 없었다.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도 세한의 삶을 무너뜨릴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지. 아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은 흐르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국호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다. 그 안에는 적지 않은 돈과 한 장의 편지 초안이 들어 있었다. 이걸 남겨라. 네가 세안을 떠난 이유를 내가 써줄 테니. 넌 돈을 택했고 아이도 포기했다고. 그 순간 아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의식 없는 세안이 있는 병실을 뒤로하고 그녀는 결국 제주를 떠난다. 병원 문을 나섰을 때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아리는 마지막까지도 손에 세안이 만들어준 나무 날개 조각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나무 조각 하나가 이후 세 사람의 삶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자 운명을 다시 잇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부산의 이른 저녁, 붉은 노을이 항구 위로 길게 번져 있고 바람이 아직 찬 기운을 품고 흐르고 있었다. 윤세아는 전시 초청 일정 때문에 내려온 부산에서 일정을 마치자마자 차에 몸을 싣고 조용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저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고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갈증이 그를 어느 작은 길목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작지만 정갈한 간판 하나 걸린 찻집이었다. 도하차방. 특별할 것 없는 이름이었지만 문을 열기 전부터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을 밀어 들어간 순간 향기가 새하늘 덮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다. 은은한 우롱차 향기. 마지막에 살짝 맴도는 꽃향과 미묘한 단맛. 아린이 끓여주던 바로 그 맛. 그는 한순간에 30년 전으로 떨어진 듯 했다. 밤바다를 보며 둘이 나누던 조용한 시간. 아린의 웃음. 그녀가 건네던 따뜻한 잔. 새하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자리로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슨 차로 드릴까요? 잔을 들고 나타난 남자. 한도하. 28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손놀림으로 주전자를 다루고 있었고 표정에는 낯선 손님을 향한 적당한 거리감이 있었다. 세아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지금 끓이신 그 차로 부탁합니다. 도하는 잠시 멈칫하더니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향이 진해서 호불호가 나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세아는 답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은 뒤흔들리고 있었기에 차가 잔에 가득 차오르는 순간 그 향은 더 짙어졌고 세아는 마치 심장 깊은 곳을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똑같아. 도하가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 차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으신가요? 세아는 대답 대신 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천천히 찻집 내부로 돌렸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공간, 벽을 따라 걸린 사진들, 오래된 듯한 장식품들, 그리고 그의 시야가 멈춘 곳, 찻집 구석, 작은 조명 아래 걸린 사진 하나.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아린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 그 눈빛, 세한이 잊을 수 없는 모습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사진 틀을 스치려는 순간 뒤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하였다. 세한은 급히 손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도하의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의 몸 전체가 마치 칼날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세한은 잠시 입을 다문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진 속 분, 당신의 어머니입니까? 도하는 즉답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쉽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그의 내면에 오래 자리해온 것처럼 눈빛에 단단한 벽이 있었다. 세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목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곳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작은 나무 팔찌 하나. 그 문양은 세한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가 만든 날개 문양,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하는 그 조각과 같은 디자인. 그 팔찌, 어디서 난 겁니까? 도하는 순간적으로 손을 숨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주셨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으셨고요. 그 말투는 명확했다. 누군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묻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온 사람의 태도. 세한의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다. 사진, 향기, 팔찌, 그리고 도하의 나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어둠 속에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이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길을 밟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너는 지금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삶이 무너질지 다시 살아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주에 도착한 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오래전 떠났던 고향이었지만 윤세한의 발걸음은 마치 범죄 현장에 다시 들어서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옛 사고 기록이 보관된 작은 행정센터로 향했다. 복되는 형광등이 낮게 깜빡였고 문서실 특유의 눅눅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직원에게 이름을 적어내고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한 뒤 그는 오래된 사건 기록처를 펼쳤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이상함을 감지했다. 서류는 너무 깨끗했다. 30년이 지난 문서라고 보기에는 종이 색도, 잉크도 지나치게 선명했다. 정황 기록은 마치 누군가 최근에 다시 쓴 듯한 문장 구조였고, 사고를 처음 신고한 등반객의 이름도 지워지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돼 있었다. 세한은 서류를 넘길수록 숨이 거칠어졌다. 한 장, 또 한 장.
모든 페이지에서 손을 거쳐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뒷장에 남겨진 작은 메모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해당 직원, 사고 직후 서울 본부로 긴급 발령. 목격자 진술 기록 삭제 요청. 세안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던 그 시절. 자신은 한순간에 쓰러졌고 그 뒤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모든 진실을 뜯어고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문서철을 닫는 순간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 조작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윤국호, 그의 아버지. 국호의 저택은 여전히 거대하고 차갑게 서 있었다. 세안이 들어서자 문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는 아무 신호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아버지가 있는 서재로 향했다. 문을 밀어젖히자 윤국호는 편안한 자세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세아는 숨을 고르지 않고 말했다. 아버지, 그때 사고 조작하셨죠. 국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조작? 그건 지나간 일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 되고 잘 살고 있지 않나. 잘 살아? 세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왜 30년 동안 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누군가 떠났다고 믿으며 제 인생을 증오 속에서 보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때문이에요. 국호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 여자는 너를 망치려 했다. 너를 가난한 인생으로 끌어내릴 뻔했어. 그녀는 절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아이도. 세아는 서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던졌다. 왜 그녀가 병원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왜 사고 보고서가 바뀌었는지 다 나옵니다. 국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네가 파헤치면 너도 끝나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도 끝난다. 그게 두렵습니까? 세아는 한 걸음 다가섰다. 아버지가 벌인 일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국호는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세하나, 넌 아무것도 몰라. 진실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이미 늦었다. 세한의 마음속에서는 무너졌던 조각들이 다시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아버지가 평생 숨기려 했던 온갖 추한 진실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한편 부산의 작은 집. 한도하는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엄마의 오래된 옷 상자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눈에 익지 않은 나무 조각 하나가 조용히 빛났다. 세월이 깎은 흔적이 역력한 작은 날개 모양의 조각. 표면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새겨 넣은 듯한 섬세한 문양이 있었다. 도하는 손끝으로 조각을 쓸어보다가 이 무늬가 자신의 팔찌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준 적 없던 숨기듯 지켜온 물건이라는 점이 그의 가슴을 세게 친다. 설마 이게. 도하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왜 어머니는 이걸 숨겼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같은 문양이 담긴 팔찌를 맡겼을까? 마침내 하나의 의문이 도하의 머리를 찔렀다. 혹시 내 아버지는, 그는 결심했다. 그동안 어머니가 지켜온 침묵을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도하는 바로 다음 날 제주로 향하는 첫 배에 몸을 실었다. 그 시각 세하는 드디어 찾아낸 오래된 요양병원에서 한 노인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유일한 생존자, 은퇴한 간호사였다. 세한이 떨리는 손으로 당시 상황을 물었을 때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아린 씨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녀는 내 아이를 지키려고, 그리고 너를 살리려고 떠난 거야. 그 말은 한순간에 그의 세상을 뒤집었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30년 동안 잘못 믿어온 모든 감정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막이 이미 열렸다는 것을, 진실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주 곽지 해변은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오후였다.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터지는 소리를 내며 끝없이 몰아쳤고, 하늘은 먹구름을 싣고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바람 속으로 윤세한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오랜 시간 끝에 진실을 붙잡았지만 그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나야 했다. 늦었지만 반드시. 바람에 휘날리는 코트 자락 너머로 얇은 스카프를 두른 여인이 서 있었다. 배가린. 세아는 숨을 들이켠 채 몇 걸음 더 다가갔고, 아리는 마치 세상을 멈춘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얼굴이 겨우 보일 만큼 가까워진 순간 아린의 입술이 떨렸다. 세한. 그 한마디에 3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세한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잠겨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도하. 그의 눈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도하는 손에 쥔 작은 나무 조각을 들어 보였다. 이것,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조각입니다. 아린이 조각을 본 순간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그것은 그녀가 가슴에 품어온 유일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세아는 자신의 가슴 깊숙한 상처가 뜨겁게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터지기도 전에 해변 뒤편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차가 급히 멈춰서고 문이 벌컥 열렸다. 윤국호와 그의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여기 있었군. 바람 속에서도 차갑게 울리는 목소리. 국호의 눈빛은 아들도, 아린도, 도하도, 놋사람, 그저 걸림돌로 바라보고 있었다. 경호원 둘이 앞으로 나오자 세한이 몸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국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넌 지금 내 미래를 버리고 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그 말에 반응한 사람은 도하였다. 그는 바람에 맞서 단단히 서서 말했다. 끝나도 됩니다. 국호의 눈썹이 움찔했다. 도하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이 만든 이름이나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경호원 한 명이 아린에게 다가가 조각을 빼앗으려 했다. 도하가 그를 세게 밀쳐냈고 몸싸움이 시작되며 바위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세하는 경호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며 외쳤다. 손대지 마.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파도는 거칠어졌다. 혼란 속에서 도하의 손에 쥐어진 나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코트 안에서 또 하나의 조각을 꺼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두 조각이 마침내 한자리에 섰다. 아리는 숨을 멈춘 듯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세하는 조심스럽게 두 조각을 맞댔다.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듯 날개 문양이 완벽하게 이어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손끝을 스쳤고 조각 사이의 홈이 서로에게 자리 잡으며 딸깍 하고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30년 전 묻힌 모든 약속을 깨우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위 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국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다. 아까 넘어졌던 경호원 중 하나가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다. 의원님, 이건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국호는 경직된 채 주변을 둘러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확신이 사라졌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진실과 기록, 그리고 세 명의 삶 앞에서 폭풍 같은 순간이 지나고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다. 국호는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세한과 아린, 도하는 남겨진 해변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다. 아린의 눈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다. 세한은 그녀 앞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린아, 미안하다. 정말 너무 늦게 왔다. 하지만 너를 다시 붙잡으려고 온 건 아니야.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아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다. 도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다. 과거는 우리 셋 모두에게 너무 크죠.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알아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부산에서 작은 조각 수업 열어주실 생각 있으세요? 세아는 놀란 듯 웃었다. 아리는 조용히 눈물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세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그 사이에서 완성된 날개 조각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의 형태였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